오늘도 해커스 튜터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테스트 1에서 reading과 그 다음에 vocabulary 부분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 풀으시는데 어떠셨을까요? 제가 항상 풀이는 문제 푸시고 나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Part 1, Part 2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Part 1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리딩 패시지에서 Part 1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물이 보통 어떤 거? 미국의 어떤 근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 꼭 미국인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시간순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업적을 어떻게 시간대로 그러니까 이 패시지의 순서대로 문제가 쫙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초반에는 유년기 꼭 물어볼 거고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후세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아니면은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연도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거 전에 여러분 우리 GTALF는 리딩도 그렇고 리스닝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또 그래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물론 문법 문제 중에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극소수이고 특히나 우리 리딩 패시지는 굉장히 긴 지문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헉! 아니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왔다리 갔다리 완전히 막 정신없게 막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푸신 분이 있다면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단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 위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시면서 해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는 요령까지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저랑 지금 한번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먼저 봅시다. 문제 볼 때 여러분 우리 핵심어 여러분들 반드시 비슷한 어휘나 똑같은 어휘를 찾으셔야 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형광펜이나 밑줄을 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쏙쏙쏙 골라가지고 읽어보시고 정답 고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3번 문제를 보니까 Which is true about Samuel Morse's childhood? 아, 오늘 주인공 누군지 알겠구나.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인가 봐요. Samuel Morse. 우리 이때부터 이제 이거 귀찮으니까 SM 이렇게 적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사무엘 모스의 childhood, 유년기 어땠어? 겠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유년기. 안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밑줄만 꺼놓으셔도 돼요. 근데 밑줄을 꺼놨을 때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이 단어가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더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paraphrasing, 말을 바꿔가지고 본문에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밑줄을 끄셔도 되고요. 혹은 나는 빨리빨리 paraphrasing이 안 된다. 나는 영어랑 한국어랑 두 개를 같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년기 이렇게 옆에다가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년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본문에 나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기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유년기 한번 보자. 근데 유년기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물은 순서대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초반에 정답의 근거가 있겠네요. 오케이, 유년기 물어봤다. 그다음 또 이제 54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why most likely did Morse have to become a traveling painter? 자, 일단은 의문사 why, 이유를 물어봐요. 왜 모스가 트래블링 페인터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어차피 주인공 모스인 건 계속 매한가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트래블링 페인터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어디 갔다가 또 이 나라도 갔다가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거 유랑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트래블링 페인터 오케이 유랑화가 유랑화가 왜 됐냐고 이렇게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traveling painter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 곳을 또 유심히 보시고 정답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5번 가봅시다. When did Morse first get the idea for his telegraph?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의문사 when, 언제요? 모스가 처음으로 get the idea,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오케이. 뭘 위해서? telegraph. telegraph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일단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뭘 적어야 되냐면 언제 처음 텔레그래프에 대해서 아이디어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처음 텔레그래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시다. 56. What did he accomplish in 1844? 오케이. 의문사 what 무엇을 그가 성취를 했나요? 언제요? 1844년에. 어머, 이거 여러분 너무 좋은 문제 아닙니까? 왜요? 우리 연도가 아니면은 고유명사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paraphras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본문에 찾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844년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57번이요. How did Samuel Morse spend his last days? 자, 일단은 의문사 how. 어떻게 사무엘 모스가 보냈나요? 그의 last days. 말년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 말년 이렇게 적어놓고 말년 이렇게 하고 어디? 후반부. 맨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는 이제 in the context of passage 본문의 맥락에서 persuaded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뜻부터 아셔야죠. persuade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설득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뜻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거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9번 같은 경우에도 rival이라는 의미가 뭐냐? rival 우리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경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었는지 이 밑줄 어휘는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본지 여러분 기억을 하셨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모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뭐 봐야 돼요? 처음부터 다 해석할까요? No. 아마도 처음에는 사무엘 모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언제 태어났고요. 언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를 보고 유년 시절 물어봤던 걸 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맞는 건 뭐냐? He showed a fascination for the arts. 그가 보여줬습니다. 무엇을요? fascination 하면은 열망, 열정이죠. 그래서 또 어떤 거? 열정, 흥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줬다. B번, he was more intelligent than his peers. 그는요, 어땠냐면요, 더 똑똑했어요. 뭐보다요? 또래들보다요. 똑똑했다라는 말. C번, he wanted to be an inventor. 그는요, 원했어요. 뭐를요? 발명가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오케이, 발명가가 핵심어. David, he did experiments on electricity. 그가 뭘 했냐면요? 실험을 했어요. 전기에 대해서요. 실험이 핵심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읽었으니까 갑시다. 따라다라다 따 여기 was born 태어났다 이제 들어간다. 얘 이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알겠어. 별로 안 중요해. 쭉쭉쭉쭉쭉. The young Morse? 방금 우리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childhood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유년기. 그걸 어떻게 어린 모스 이렇게 말 바꿔놨네. 그럼 요 뒤가 이제 정답이겠네. 한번 볼까요? 어린 모스는 was an average student.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하면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더? 아니죠. 그럼 일단 intelligent 아까 봤던 거 우리가 지우고 who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show가 나왔네? 보여줬어요. 뭐를요? interest. 어떻게? fascination을 interest로 바꿔놨네. 흥미를 보여줬어요. 어디서요? 미술에 있어서요. 그럼 여러분 정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오케이, 그래도 조금만 한 번 더 볼까요? And then the new subject of electricity. 전기란 말은 나왔는데 전기의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interest, 흥미를 보여준 거죠. 실험 얘기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정답이 가는 거죠? 그렇죠. 누구요? A번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봤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G12 패시지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은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봐야 돼요? 넘기면 돼요. 이 뒤부터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제 요 단락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뒤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문제가 나왔었냐면 persuaded가 여기 앞에 있네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네. 걔는요, 이 모스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평범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돼서 굉장히 공부 잘했나 봐. 그리고는 원했습니다. 뭘요? 페인터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inventor 정답 아닌 거 또 나왔고, but his father demanded that 페인터 화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demanded 요구했습니다. 무엇을요? 데디아를요. 데디아가 뭐냐면은 he worked at a publishing house instead. 화가 원했는데 어디서? 출판사에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However,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나왔으니까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his persistent interest in art, persistent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또 어떤 것, 끈질긴, 끊임없는 이런 뜻입니다.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흥미, 어디에 있어서? 미술에 있어서의 흥미가 나중에는 persuaded, 설득했습니다. 누구를요? 그의 아버지를요. 뭐 하도록요? 아버지가 그를 내버려 두도록요. 뭐 하도록? study art. 공부를 하도록요. 어디서요? 영국에서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설득시켰다. 그 다음에 확신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네요. 왜요? 아버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걸 원했는데 결국은 영국에서 art, 예술 공부했다면서요? 그러면은 허락해 준 거고 설득을 한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면은 convinced 무슨 뜻? 납득시키다 아닙니까? 그럼 납득시키는 게 뭐죠? 날 납득시켜봐. 이해가게. 그럼 나를 설득해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은 A로 가는 거죠. 그럼 oblig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강요하다예요. 강요하다. inspire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자극하다. 또요,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금 A번인 게 정답인 것을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가보면은, 모르스가요. 그리고는 뭐 이제 예술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Royal Academy of Arts in England 영국에 있는 요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그가 발달시켰어요. 무엇을요? 뚜렷한 스타일을 발달시켰어요. 어디에 뚜렷한 스타일? 뭐 미술에 있어서요. 어떤 그림에 있어서요. 근데 이 그림이란 건 또 어떤 거냐면 또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큰 캠퍼스를 쓴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역사적인 사건을 depict, 묘사하다라는 뜻이죠. 묘사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밝은 색깔로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전혀 나온 것이 없네. 그럼 편안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왔네. 어디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언제? 1815년에. 아까 연도 안 맞죠? 그리고는 뭐 했냐면은 set up a studio. 스튜디오를 하나 차렸어요. 보스턴에서요. 자, 그래서 그의 뭐 그림이 흥미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rarely sold. 슬프다. 거의 안 팔렸대요. 그래서 어머, he was forced to earn a living by painting portraits. 여러분 약간 느낌 오잖아요? 아까 왜 그가 유랑화가를 했을 것 같으냐, traveling painter를 왜 했을 것 같으냐 라는 이야기가 약간의 맥락이 약간 떨어질 것 같아. 좀만 더 읽어볼 것 같아요. 그는 의무를 당했어요. 강요를 당했어요. 뭐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earn a living 하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다입니다. 자,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함으로써요? 우리 초상화 같은 거를 그려주면서요. 자, 그리고는 이 초상화는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주죠. 뭔가 약간 traveling painter 느낌이 약간 나. 그럼 이 다음에 뭔가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싹 오네요. 읽어볼까요? However, 나왔어. 어디에? traveling painter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러나
he had to become a traveling painter. 그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요? 유랑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Just to find enough clients. 충분한 고객을 찾기 위해서요. 그냥 자화상만 그리려고 했는데 내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고객님들이 더 많아지셔야 돼. 어떻게? 하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유랑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수입이 불충분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라는 걸로 갔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뒤로 한번 가볼까요? Traveling painter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A. To become a famous as a painter. 화가로서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아니고 because he was painting different landscape. 다른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풍경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고요. C번. Because his earnings weren't enough. 왜냐하면 그의 벌이가 어땠기 때문에?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쵸? Rarely sold. 거의 안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traveling painter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돈을 더 벌어야 됐다니까 정답은 C로 가자.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to find opportunities to practice his painting style. 그래서 그의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연습하는 기회를 찾아서 그래서 그림을 더 그려봐야 되겠는데 라는 이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잘 쳐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무시하고 다음 패시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패시지 한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남아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언제 그 텔레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처음으로 얻었나? 이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도에 무엇을 발명했냐? 무엇을 성취했나?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후세에 뭐 했죠?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아까 우리 이거 언제 모스가 처음으로 텔레그래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텔레그래프 이런 단어 이제 적혀있는 걸 다시 봐야겠어. 자, 한번 쭉 볼까요? 따라다라따따 따라다라따따. 자, 어디 있냐면 텔레그래프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이디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이 정답이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요 앞까지 한번 해석을 빨리 해볼까요? 그의 가족에 있어서의 몇몇 죽음은 자, 이 죽음이란 걸 뭘 포함을 하냐면 자, 그 와이프의 죽음도 포함을 하는데요. 이것이 prompt 하면은 이제 자극시키는 거죠.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자극을 시켰습니다. 모스를요. 모스가 뭐 하도록요? travel 여행하도록요. 어디로요? 유럽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려고요. 뭐로부터요? His grief. grief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슬픔입니다. 슬픔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다. It was while sailing back to America in 1832. 그래서 1832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항해하던 중에 돌아오는 길에 that 그 길에 그가 뭐 했다? He conceived. conceived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해내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뒤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단어가 싹 나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맥락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때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가 그의 생각을 해냈어요.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이 전선에 대해서요. 그래서 electric telegraph 하면은 이제 전파 같은 걸로 이렇게 선으로 쭉 이제 우리가 통신을 이어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 한 번만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왜냐면 this happened라고 나왔으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했냐면 during a discussion with the inventor. 이때 발생을 했네. 여기가 정답이구나. 자, 언제? 찰스 잭슨이라는 발명가랑 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이 텔레그래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 자, 뭐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면은 자, about 이하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about이가 뭐냐면 how electronic impulses 어떻게 이것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해석할게요. 이것이 can travel 이동할 수 있는지 뭐를 따라서요? A wire 전선을 따라서요. 어떻게요? long distances 긴 거리를요.
그래서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뒤는 우리가 정답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본 거는 when이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르쳐주는 during D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얘기할 때, discussion, 토론할 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보기를 보죠. When he returned to his studio in Boston. 언제요? 그가 돌아갔을 때요. 어디로요? 스튜디오로요. 이런 말 안 나왔잖아요. 그쵸? 정답 될 수가 없겠고. 자, B. While talking to a fellow ship passenger. 얘기할 때요. 오케이, 그럼 정답 다 나왔네요. B번이네. 누구랑? 동료, 그 배에 같이 탄 승객이랑 얘기할 때. 정답 B. 자, C. When touring around Europe.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아니고요. 마지막. While grieving over the death of his wife. 그의 와이프의 죽음을 grieve 하면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동안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 요 부분은 또 다른 문단이니까 빼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남았냐면은 1844년에 그가 무엇을 달성했냐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기부터 한번 쭉 볼까요? 자, 발명을 했습니다. 뭘요? 거울하면 암호니까 어떤 일련의 시리즈 하면 우리가 시리즈물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일련의 암호를 발명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암호 얘기가 나와야 된다. 암호. 자, B번은 securing, 확보했습니다. 무엇을요? 금전적인 지원을요. 뭐 하라고요? 지원을 받은 이유가 뭐죠? 발명품을 만들라고. 발명품. 오케이. 자, C번은 making the first prototype of electric telegraph. 전선의 prototype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형.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형을 만들었다. electric telegraph의. 자, 그 다음 D번 Building Americas. 미국 이야기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겠구나. 미국의 첫 번째 전선을 만들었다. 오케이? 자, 그럼 보기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1844년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럼 이 문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뭐 이후에요? 성공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뭘요? 그의 telegraph, 어떤 전신이라는 것을 그가 입증을 하고 나서 모스가요, 받았어요. 뭘요? 이만큼의 돈을 $30,000를 받았습니다. 자, 이 돈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government grant래요. grant 하면은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뭔가 돈이랑 관련된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정부한테 이만큼의 돈을 받았어요. 자, 뭐 하라고? 아까 여기에 보기에서는 뭐 하라고 있었냐면은 발명품을 만들라고 였어요. 자, 그럼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발명품이냐? 한번 봅시다. 건설하라고요. 뭘요? experimental, 실험적인 telegraph line. 라인 나왔네, 라인. 자, 여러분 여기선 발명품이 아니라 전선을 만들라고 돈을 받았어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워싱턴이랑 볼티모어, 메릴랜드에 있는 여기까지 선을 만들라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워싱턴 DC도 그렇고 메릴랜드, 볼티모어도 전부 다 지금 미국이니까 정부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자국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럼 미국 안에 있는 뭐를? 전선을 건설하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invention, 발명품을 발전시키라고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오답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시그널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C번 한번 보면은 electric telegraph.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돈을 받은 거는 telegraph line, 이 선을 만들라고 돈을 받은 거지 전신을 만들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번 보면은 여기 앞에 Americas, 미국의 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워싱턴 DC부터 여기까지 이어주는 선이니까 미국을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잘 맞았어요. 그러면 telegraph line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요 단어가 한번 걸려요. 최초라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럼 앞에 여러분 잘 봐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experimental, 실험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테스트차 한번 해볼까? 그럼 여러분 언제 하는 거예요? 최초로 한번 만들기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experimental telegraph line을 first telegraph line으로 바꿔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Davis로 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말년 남았어요. 말년. 자 그러면은 말년인데 여러분 이거 뒤에 또 뭐가 문제가 남아있나 했더니 rival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네. 그럼 우리가 rival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모스가요. 자 요거 get involved in 하면은 연루되다 이제 연루되다. 자 모스가요 연루됐어요. 어디서요? 어떤 법적인 불일치에 불합의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문제점이잖아요.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뭐랑요? rival inventors. 경쟁하는 인벤터랑요. 그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요 뒤를 봐봐요. rival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도 걔랑 나랑 라이벌 관계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rival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경쟁하는 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A번 한번 볼까요? partner 하면 뭐예요? 동업자죠. 그럼 동업자는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호적인 관계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equal 하면은 동등한이란 뜻이니까 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envious 하면은 어머 너무 멋있다 이렇게 선망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또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competing 경쟁하는 이라는 완전한 동요가 D번에 숨어져 있네요. 그럼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패시지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남았으니까 그 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뮤엘 모스가 보냈습니까? 말년을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elegraph. 전신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럼 전신 개발 계속했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요. B번은 by giving help. 도움을 주고 살았어요. 누구한테요?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돕고 살았다. 뭔가 자선 사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C번은 by selling his device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나라에서 뭘 했어요? 판매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 Davis은 by fighting over the rights to his invention. 뭐요? 끝까지 발명품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싸우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말년을 보냈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By 1848, 그가 devoted, 헌신했습니다. His time, 그의 시간을요. 누구에게요? To family and charity.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정답 나왔죠. charity란 무슨 뜻입니까? 자선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고 살았어요? 말년에? 그렇지, 돕고 살았죠. 그럼 정답은 B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passage 1, part 1 한번 풀어봤는데 인물에 대한 소개였고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왔다 갔다 문제랑 passage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시면서 푸셔야 되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은 걸으시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G12 지문은 굉장히 길고 시간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절대 시간 안에 다 못 푸셔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쏙쏙쏙 골라내는 연습을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Part 2, Question 60부터 66까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2에서는 여러분 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는 어떤 정보 전달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원래 평소에 여기는 제가 별로 생소해서요. 제가 친근한 주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Part 2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60 한번 보니까 Why do astronomers believe that the newly discovered planets may have life?
왜 천문학자들이 제니아라고 믿었어? 그게 뭐냐면 새로 발견된 행성들이 뭔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나 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가 봐. 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지? 그러면은 새 행성 생명 왜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놓고 A번 보니까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특징들 때문이다. B번은 한 별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다. C번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지구랑 충분히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61번 같은 경우는 which is not true.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문제보다는 지문을 좀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RAPPIST-1 planets에 관한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A번 보니까 they are orbiting faster than Earth. 지구보다 더 빨리 공전을 합니다. B번, they could serve as another home for humans. 인간들을 위한 또 다른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아까 보기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쵸? 자, C번, they have smaller orbits than Earth. 지구보다 더 적은 공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David, they are orbiting the same star as Earth. 지구랑 똑같은 별을 공전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는 태양을 돌기 때문에 이것도 태양을 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62로 넘어가 보죠. Why most likely do? 자, most likely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추론 문제가 되겠고 되게 요런 문제들이 고득점 문제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nets orbit TRAPPIST-1 faster than Earth orbits the sun.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보다, 그쵸? 제가 조금 전에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보다 왜 이 행성들이 TRAPPIST-1을 더 빠르게 공전을 하지? 그러면은 더 빨리 공전 왜? 자, A. Because their star is much smaller than sun. 왜냐하면 얘네들이 돌고 있는 이 항성이라는 애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B번, because they are closer to their star than Earth is to the sun. 지구가 태양에 가까운 거리보다 그들이 돌고 있는 그 별까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 거리보다 얘가 이 새로 발견된 뭔가 행성들이겠죠? 이 행성들이 이 자기네들이 돌고 있는 이 거리가 얘가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얘가 5다. 그래서 더 가깝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C번, because they have longer days than Earth. 지구보다 더 긴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David, because they are closer to our sun than Earth is. 지구보다 우리의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얘는 태양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3로 넘어가 봅시다. What probably determines the perceived size of a planet when seen from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에서 봐졌을 때 perceived 하면은 인식된이죠. 그러니까 봐지는 인식되어지는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이즈 결정 뭐가 해? 자, 그러면 A. Their relative distance from their star. 그들의 별로부터의 상대적 거리, 별에서부터의 상대적 거리. B. How big they are compared to our moon. 우리의 달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다음에 C. How far they are from each other. 서로 얼마나 먼지. 마지막 David. The amount of light that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빛의 양. 오케이, 그럼 빛.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4. What are the sciences now attempting to do?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요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A. Learn more about the planet's surfaces. 표면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것. B. Launch a manned landing on a TRAPPIST-1 planet. TRAPPIST-1 행성에 사람이 착륙하는 것을 시작하기.
C. Build a better telescope. 더 나은 망원경을 설치하기. 마지막 David. Study the life forms on the planet's surfaces. 그 행성의 표면에 있는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 대충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5가 나와 있네요. 자, in the context of passage, spotted means. 이거는 이제 어휘 물어보는 거고요. spot는 무슨 뜻일까? 자, caught, located, overlooked, displayed가 있습니다. caught는 우리가 잡다, 포획하다, 이렇게 손에 탁 쥐는 거죠. 포획하다 이고, located는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find랑 비슷한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overlook은 무시하다, 간과하다, 뭔가 빠뜨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displayed는 우리가 이제 전시하다죠. 자, 그 다음 66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어휘입니다. speculate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자, A번 learn, 배우다. 그쵸? assert, 주장하다, 단언하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observe, 관찰하다.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냐면요.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Astronomers discover 7 Earth-like planets orbiting a star.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했대요. 7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행성들이냐면 한 별 주변을 돌아가는, 공전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7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겠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뭘 발견했냐면 7 Earth-like planets, 7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orbiting a star, 한 별 하나를, 항성 하나를 공전하고 있어요. 이 별은 또 어디 있는 거냐면요. The constellation of Aquarius. Aquarius 하면 우리가 물병자리예요. 그러면 물병자리 안에 있는 어떤 항성 내에 있는 별 하나를 도는 7개의 행성들을 발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얘기하자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별자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별자리 중에 하나인 요 컨스텔레이션 안에 있는 한 별을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는 7개의 행성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구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The planets closely orbit a dwarf star called TRAPPIST-1, which was named after the telescope that was used when it was first spotted, called TRAPPIST, Transiting Planets and Planesimals Small Telescope.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니까 지우고. 자, 뭐냐면 이 7개의 행성들이 매우 가까이 공전을 하는 거예요. 뭘요? dwarf star 하면은 외성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모른다 쳐도 그냥 별입니다. 이 별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중간에 돌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 이름이 이제 TRAPPIST-1인 건데 얘가 왜 TRAPPIST-1이냐면은 이게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사용이 되었던 망원경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potted는 발견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TRAPPIST-1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 배경 지식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spotted 문제, 여러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인 거. 우리가 요 별 망원경을 하나 봤더니 저기 별 하나가 있어 하고 spotted, 발견했다, 위치를 알아낸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the planets resemble the Earth size. 아까 우리 문제 이런 거 있었죠. 지구랑 비슷하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 한번 볼게요. 이 행성들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계속 planets에 S가 붙여있는 애들은 이 트라피스트 1 주변을 돌고 있는 7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성들은 지구의 사이즈도 닮았고요. 그리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이 있을 수도 있대요. 자, 첫째, 지구랑 사이즈가 비슷하다. 둘째, 너무 뜨겁지 않다. 너무 차갑지도 않다. 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데이아를 암시하는데 그 데이아가 뭐냐면 okay, they could hold life. 그들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요 7개가 특징이 지구랑 되게 비슷했는데 지구랑 비슷한 게 요러요러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요 안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spotted 하면은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정답은 B번으로 가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60 우리 한번 보세요. 왜 생명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왜요? 지구랑 비슷한 사이즈도 비슷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우리 A번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별 주변을 돌기 때문이다. 요거 이유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너무 하나만 포함된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지구랑 충분히 가깝다. 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A번.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o many planets resembling Earth have been found circling around the same star. 자, 이것이 바로 처음인데요. 이렇게 된 건 처음이야. 뭐가? 너무 이렇게나 많은 행성들이 어떤 행성들? 지구를 닮은 행성들이 발견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 행성들이 또 뭐 하고 있냐면 똑같은 별을 circling around,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별 트라피스트 1이라는 애를 7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별을 돌고 있는데 그것도 7개나 있는데 이 7개가 또 전부 다 지구를 닮아 있네. 이거는 굉장히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existence of 7 planets which are 39 light years away from Earth. 자, 그래서 이 7개 행성들의 존재라는 것은 이 7개의 행성들은 오케이. 39 light years 하면 39광년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로부터 39광년에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문학에서 39광년이라 그러면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대디아를 암시를 하는데 The Milky Way Galaxy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은하죠.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에 may hold many other planets that support life.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암시를 한대요. 뭘요? 또 엄청 많은 행성들이 생명을 부양하고 있는 또 다른 행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방금 이 트라피스트 1을 돌고 있는 이 7개의 새로운 행성들이 발견이 됐는데 얘가 이제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 여기까지 39광년이에요. 그 말은 39광년이란 말은 이 7개의 별들도 똑같이 우리 은하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 은하에 있어요. 그래서 나 지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은하에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 있는 게 벌써 7개나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생명을 또 부양할 수 있는 다른 행성들이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파악. 오케이. 자, 그 다음. Michael Gillian, the study's lead author and the astrophysicist at the University of Liege in Belgium, states that while the planets have similar
similar measurements as Earth with sizes ranging from 20% smaller to 10% bigger. Their features are different. 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일단 문제에 나온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연구의 이제 주된 저자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교, 벨기움에 있는 뭐 어디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planet에 S가 붙으면은 무조건 지금 7개의 행성들, 이 7개의 행성들이 지구랑 비슷한 측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즈도 20% 작거나 아니면 10% 크거나. 그러니까 얘네들 7개니까 7개들이 10%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은 차이점이란 거죠. 근데 their features are different. 근데 이제 특징들이 다르대요. 오케이. 자, 이제 특징 나왔어요. 특징. 그럼 여러분 특징들이 나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자주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일치, 불일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면 오케이. 그들의 orbits are. 그들의 공전이 얼마나 작은가이다. 첫째, 공전이 작아요. Smaller orbits. While the orbit of the planet farthest away from TRAPPIST-1 is still unknown. 오케이. 자, 이 TRAPPIST-1에서 먼. 다시 한번 여러분 또 그림 그려요. TRAPPIST-1 아까 별이었어요. 여기 7개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멀리 있는 이 별은 가장 먼 것의 orbit, 공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the planets go around the star much more quickly. 아직 얘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들이 이거를 훨씬 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 공전을 빠르게 한다. 맞나요? 오케이. 자, 얼마나 빠르냐면 완전한 공전이 걸려요. 얼만큼 걸리냐면은 1.5일에서 지구일로 13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지구는 어때요? 태양을 도는데 365일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번 특징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the planets are all within a much shorter distance from TRAPPIST-1 than our sun's distance from Mercury, the closest planet to the sun. 아, 왜 우리 지구가 365일 걸리는데 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1.5일에서 13일밖에 안 걸리냐라고 했더니 자,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있죠. 우리도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65일이 걸리죠. 근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여기가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까지의 거리보다 얘네들이 이 별과 가지고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왜냐하면은 이 행성들이 다 어디 내에 있냐면 훨씬 더 짧은 거리에 있어요. 어디로부터요? TRAPPIST-1으로부터요. 뭐보다요? 우리의 태양의 거리보다요. 어디서부터요? 수성으로부터요. 수성은 뭔데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에서 수성까지가 한 10이에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는 이 TRAPPIST-1에서 다 합쳐도 1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빨리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TRAPPIST-1 행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A. They are orbiting faster than Earth.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쵸? 우리 빠르게 공전한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B. They could serve as another home for humans. 인간들을 위한 또 다른 집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쵸? 왜요? 아까 지구랑 비슷하다고 했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물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이거 맞아요? They have smaller orbits than Earth. 지구보다 훨씬 더 적은 공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They are orbiting the same star as Earth. 지구랑 똑같은 별을 공전을 한다. 아니죠. 우리 지구는 누구? 태양. 얘네들은요? TRAPPIST-1.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데이빗으로 가셔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62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추론 문제 이거 어렵다 그랬어요. Why most likely do the planets orbit TRAPPIST-1 faster than Earth orbits the Sun? 왜 이 7개의 행성들이 TRAPPIST-1을 공전을 더 빠르게 합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보다요. 그 왜 그랬죠? 거리가 더 가깝다고 했죠. 자, 그러면 A 보세요. Their star is much smaller than the sun. 아, 이거는 뭐예요? 이 their star 하면 여기서 이제 TRAPPIST-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돌고 있는 중간에 있는 이 TRAPPIST-1이라는 요 별이 태양보다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태양의 크기보다 작다. 아니고 B번 Because they are closer to their star than Earth is to the sun. 그쵸? 이거 뭐죠? 왜냐하면 이 7개의 별들이 더 가까워요. 어디예요? 그들의 별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별은 계속 TRAPPIST-1이에요. TRAPPIST-1. 뭐보다? 지구가 태양에 가까운 것보다.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TRAPPIST-1이 여기 있고 7개의 별들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요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보다 Mercury보다 얘네들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수성보다 훨씬 더 지구에 먼 지구보다는 당연히 더 가깝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속했습니다. 자, C번. Because they have longer days than Earth. 지구보다 훨씬 더 긴 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더 길다는 얘기 안 나왔고 그 다음 David. They are closer to our sun than Earth is. 지구보다 우리의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매력적인 오답이죠. 태양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 아니라 자기네들이 돌고 있는 그 별에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행성들은요 또한 받습니다. 뭘요? 더 적은 빛을 받아요. 뭘로부터요? 그들의 star로부터요. 여기서 star은 계속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냐면 TRAPPIST-1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ich gives off light about 2,000 times weaker than our sun. 그래서 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봤더니 자,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걔네들이 give up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emit이랑 똑같습니다. 방출하다. 걔네들이 방출을 해요. 뭘요? 빛을요. 얼마나요? 약 2,000배나 약하게 방출을 합니다. 뭐보다요? 우리의 태양보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보다 이 중간에 있는 TRAPPIST-1이 얘네들한테 빛을 이렇게 막 반사해 주는데 이게 태양보다 2,000배나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cientists also speculate that 과학자들은 또한 speculate 하는데요. 자, speculate가 무슨 뜻인지 대이해를 한번 먼저 보고 봅시다. 자, TRAPPIST-1 행성들이 relatively close to each other. 오케이. 자, 여기 있는 7개의 별들이 얘네들 서로 지금 상대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it might appear fairly big when seen from each other, just as how the moon looks like when viewed from Earth. 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과학자들이 speculate 했는데요. 대이하가 뭐냐면은 TRAPPIST-1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요 7가지의 행성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누구한테요? 서로한테요. 그 7개 행성들끼리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여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꽤나 크게 보여질 수 있어요. 뭐 할 때요? 봐질 때요. 어떻게 해요? 서로로부터 봐질 때. 왜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리는데 넷, 다, 여, 일곱. 요 TRAPPIST-1을 돌고 있는 7개 행성들이 있는데 요 자기네들끼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서로 봐질 때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로 누굴 들었냐면 지구에서부터 봐졌을 때 달이 봐지는 거랑 같은 것이다. 우리가 달이랑 가깝기 때문에 달이 크게 보이는 거랑 똑같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뒤에는 이 dwarf star aside from also appearing big 뭐 크게 보이는 것을 제쳐두고도 이 별은 핑크빛이나 혹은 오렌지빛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라서. 그래서 빨간색인데 멀리 있으면 색깔도 잘 안 보일 텐데 가까이 있으니까 핑크빛이나 오렌지빛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6번 speculate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배우는 거 아니고 주장하는 거 아니고 관찰하는 걸까요? 추측하다일까요? 원래 speculate는 뜻이 추측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 관찰이 아니라 guess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자, 그 다음에 이거 63번으로 넘어와서요. What probably determines the perceived size of a planet when seen from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에서부터 봐줬을 때 그 행성의 인식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서로 간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A번 보세요. 매력적인 오답이죠. 왜요? 그들이 상대적인 거리, 일단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로부터? 그들의 별로부터. 자, 이건 무슨 뜻? 다시 트라피스트 1이 이렇게 있고요. 별이 7개가 이렇게 돕니다. 근데 얘는 이 트라피스트 1에서 이 7개의 별들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거리.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거리가 아니라 얘네들끼리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매력적인 오답. B번. How big they are compared to our moon. 우리 달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달보다 커야 합니다.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고요. 그다음 C. How far they are from each other. 정답이네요. 서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쵸? 이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크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크게 보이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니까 정답 C번이겠고요. David, the amount of light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빛의 양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자, 오케이. 자, 마지막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뭐만 남겨두고 있냐면 우리 과학자들이 요새 이제 뭘 연구하고 있나요? 요런 거 물어봤었어요. 한번 가보죠. Astronomers have yet to study each planet's surface in search for signs of life. 오케이, 여기 정답 나왔네요. 천문학자들이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뭘요? 각각 행성들의 표면들을요. 뭘 찾아서요? 생명의 어떤 표식을 찾아서요. 그럼 뭘 공부하고 있어요? 표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Scientists are awaiting the launch of NASA's newly built James Webb Space Telescope.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뭘요? 이 나사가 새로 이제 만든 James Webb Space Telescope이라는 망원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망원경은 could further help 더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 과학자들을요. 뭘요? See and analyze the planets more closely. 그 행성들을, 이 7개 그 행성들을 더 가까이 보고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얘네들은 나사가 하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천문학자들이 하는 것은 표면을 공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답. Now attempting to do.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여러분? 표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Learn more about the planet's surfaces. 그쵸? 행성들의 표면에 대해서 더 배우는 것. 정답이 A번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B 한번 보세요. Launch a manned landing on a TRAPPIST-1 planet. 이 별에다가 사람이 착륙하는 거.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 다음 더 나은 망원경을 설치하는 거. 설치한다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나사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데이빗. 굉장히 매력적 오답입니다. Study the life forms on the planet's surfaces. 이 행성의 표면에 있는 뭐에 대해서?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서. 이미 표면은 공부가 끝났고요. 생명체의 형태들이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면 얘네들 외계인이네?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한번 검사해볼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Part 2의 천문학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아마도 제가 오늘 좀 배경 설명을 많이 드린 이유는 우리 기출문제집 통틀어서 아마 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reading passage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안 가고 여러분들 해설집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해설집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을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잘 못 그리는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도 몰라도 그래도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내가 왜 틀렸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못 봤고 내가 어떻게 엉뚱하게 추론을 했고 내가 어떻게 상상 독해를 했는지를 여러분들 꼭 짚어보셔야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